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새벽 2시에 진행된 애플 신제품을 소개하는 애플 이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제품과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것은 애플 TV 플러스. 한국에는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지 않지만 2021년 가을 이후 새로운 작품에 대한 소개가 지나갔는데 순간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한국 배우 이성균 씨가 보였다는 것. 다음부터는 새로운 제품 정보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새로운 세대의 아이패드 A13 바이오닉 칩 탑재로 A12보다 CPU, GPU, 뉴럴 엔진이 20% 더 빨라져 앱 구동 속도, 게임, 생산성 앱 작업이 쾌적해지고 뉴럴 엔진으로 라이브 텍스트 같은 머신러닝 이용한 기능이 향상. 디스플레이는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전면에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후면은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기능이었던 센터 스테이지가 추가됐습니다.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기능인데 페이스타임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앱, 틱톡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색 온도에 따라 디스플레이 색이 바뀌는 트루톤 지원과 스마트 키보드,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아이패드는 최소 64GB 용량에 449,000원부터 시작하며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모델로 준비됐습니다. 한국 출시일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아이패드 프로의 모습을 줄여놓은 느낌으로 변했으며 화면은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확장하면서도 조그마한 크기를 유지하였습니다. 작지만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성능은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00니트 밝기, 트루톤 적용, 반사율 코팅을 적용했고 터치 아이디가 항상 화면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아이패드 미니에 상단에 옮겼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C 타입을 적용해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 빨라졌으며 다양한 USB-C 타입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LTE가 아닌 5G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카메라는 전후면 모두 1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여기에도 센터 스테이지를 적용했습니다. 스피커는 가로 화면으로 뒀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을 적용해 빵빵한 음질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는데 측면에 자석으로 부착할 수도 있고 좀 더 펜을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조그마한 태블릿을 완성시켰네요. 영상을 보면서 가장 큰 임팩트는 아이패드 미니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색상은 퍼플, 핑크,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4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용량은 64GB부터 시작하는데 가격은 649,000원부터 와이파이 모델과 셀룰러 모델 2가지. 한국 출시일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름은 미니인데 가격은 이제 미니가 아니군요. 다음 제품은 애플워치의 다음 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화면은 시리즈 6보다 20% 커지고 테두리는 1.7mm 줄어들어 시리즈 6보다 40% 얇아졌습니다. 케이스와 디스플레이는 모서리를 좀 더 부드럽고 둥글게 디자인했으며 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70% 더 밝게 볼 수 있으며 화면이 더 커짐으로써 시리즈 6보다 약 50% 더 많은 텍스트를 볼 수 있게 됐고 애플워치에서도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풀사이즈 키보드 채택과 퀵패스로 여러 글자를 드래그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구성도 개선했다는데요. 흠집에 가장 강한 전면 크리스털을 장착했고 IP6X 방진에 WR50 방수 등급, 배터리는 18시간 지속 가능하며 충전 성능이 향상되어서 시리즈 6보다 33% 빨리 충전되는데 고성능 충전 USB-C 타입 케이블을 사용하면 45분 정도만 충전해도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 전에 잠깐 충전해 놓기만 해도 연속적으로 쓰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재질마다 다른데 알루미늄 재질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5가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3가지, 티타늄 재질은 내추럴과 스페이스 블랙 2가지입니다. 또한 이전 제품들처럼 나이키 에디션과 에르메스 에디션 또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의 가격은 $399부터 시작이며 출시일은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애플워치 중심으로 개발된 피트니스 서비스인데요. 4K UHD 화질 운동 영상을 1200개 이상 제공하며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다양한 코치들과 함께 시간과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애플워치와 연동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바로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죠.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해 보이는데, 이전에는 6개국에서 지원하던 피트니스 플러스가 15개국이 추가되면서 총 21개국에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중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운동들의 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 체크를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플러스 그룹 워크아웃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의 신제품 아이폰 13입니다. 디자인은 전작 아이폰 12와 비슷하며 루머대로 노치 영역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전면에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는 세라믹 실드를 장착한 것, IP68 방수 등급 지원, 알루미늄 프레임, 듀얼 카메라까지 전작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점을 좀 더 보자면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해 성능 향상, 후면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배치해 1.7 미크론 픽셀을 적용하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노이즈를 줄이고 더 밝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으며, 전작 프로맥스 모델에 적용됐었던 센서 시프트 OIS 기술을 아이폰 13과 13 미니에도 적용했습니다. 영상 부분에서 강조했던 기능은 시네마틱 모드가 있었습니다. 피사체의 초점을 실시간 자동 전환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피사체가 프레임으로 들어올 걸 예측하고 초점을 잡아주며, 피사체가 먼 곳을 바라보면 자체적으로 초점을 다른 곳으로 잡았다가 돌아오는 꽤나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피사체의 초점을 고정하고 추적하는 것을 탭 하나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은 돌비 비전 HDR로 지원됩니다. 이전 모델부터 지원했던 5G 또한 커스텀 디자인된 안테나와 통신 부품을 사용해 대역폭 추가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곳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에게 중요한 배터리 타임은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12 미니보다 1시간 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 13은 아이폰 12보다 2시간 반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맥세이프 지원하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도 가능하죠. 색상은 5가지로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며, 가격은 아이폰 13 미니가 95만원부터 시작하며 아이폰 13은 10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드디어 아이폰이 최소 용량 64GB를 포기했습니다. 최소 용량은 128GB부터 시작하며 256GB와 더불어 512GB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아이폰의 프로 제품군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위에 소개했던 것과 동일하게 A15 바이오닉 칩을 장착했으며, 프로군에는 새로운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소개했는데요. 디스플레이에 프로모션을 적용해 화면의 프레임률을 최저 10Hz에서 최고 120Hz까지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앱을 넘기거나 스크롤할 때는 손가락 속도에 맞춰서 프레임률이 조정되기 때문에 빠르고 부드러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카메라 시스템은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77mm 망원 카메라, 오토포커스와 1.8 조리개로 저조도 촬영을 개선한 광각 카메라, 1.5 조리개 적용 1.9 미크론 픽셀을 적용해 저조도 촬영을 개선한 와이드 카메라까지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센서 시프트 OIS 또한 적용됐으며, 이를 통해 6배 광학줌을 할 수 있고 모든 카메라의 야간 모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매크로 촬영은 최저 2cm 거리에서도 사물을 확대할 수 있어서 더욱 가까이서 접사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진에 사진 스타일을 추가해 단순 필터보다 더 디테일한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아이폰 13에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시네마틱 모드 외에도 프로레스 영상을 지원해 현저히 높은 색상 정확도와 파이널컷 프로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 더 효율적인 인코딩을 제공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프로의 성능을 활용해 최대 4K 30프레임 영상을 프로레스로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아이폰 13 프로가 12 프로보다 1시간 반 더 길어졌으며 13 프로 맥스는 12 프로 맥스보다 2시간 반 더 길어졌습니다. 저장 용량은 프로군에서는 1TB 옵션이 추가되었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의 색상은 총 4가지며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입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가격은 135만원부터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가격은 1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한국에서 10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을 시작해 10월 8일부터 구입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애플 이벤트가 마무리됐는데요. 요즘에는 유출 정보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놀랄만한 요소들이 많진 않아 보입니다.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아이패드 미니나 애플워치 시리즈 7이 좀 강력해진 모습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공개된 제품 중 어떤 제품이 끌리시나요? 이상 애플 이벤트 정리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